이 영화를 마치고 나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디선가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만들고 난 본인의 심정을 토마스 울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의 책 제목을 빌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책인데, 그것을 다르게 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대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떠나온 고향이 있을 것이고, 고향처럼 장소뿐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을 것이고,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10대 시절에 겪었던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10대 시절에 간신히 벗어나온 폐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60년간 그 상처와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영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시절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스필버그의 어떤 아슬한 그런 심정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만큼이나 이 영화는 자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스필버그의 추억들을 재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전적인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영화에 담아내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 영화가 훌륭한 것은 그 속에서 스필버그가 얼마나 솔직했나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필버그가 얼마나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사실은 자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메인 사건들은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무척이나 놀랐던 것은, 사실은 제가 스필버그를 무척 좋아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스필버그의 전기를 2권 다 제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큰 어떤 사건은 그 2권의 국내에서 출간된 전기에도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일 정도로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얘기를 오랫동안 어떤 비밀 같은 것을 간직해왔던 어떤 집에서의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영화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이 어린 스필버그가 극중에서는 이제 세미 파벨만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세미라는 친구가 어린 시절에 영화를 만드는 것에 매혹돼서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상당 부분들은 실제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제2차 세계대전 영화인 이스케이프 투 노웨어 같은 작품은 실제로 그 제목 그대로 10대 시절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캠핑 가서 어떤 장면들을 찍기도 하고, 실제로 이 해변으로 떠나서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해변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중에 등장하는 서북이면 서북국, 2차 세계대전 영화면 2차 세계대전 영화들까지 전부 다 정말로 스필버그가 어린 시절에 찍었던 영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자질구레한 것들, 예를 들면 서부국을 찍거나 2차 세계대전 같은 영화를 찍게 되면 특수효과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화약을 쓰지 않고 밀가루를 쓰면 훨씬 더 진짜로 폭발처럼 보인다는 걸 어린 스필버그가 알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현해서 주변에 칭찬도 받았다는데, 그렇게 밀가루를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 같은 게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떤 바흐의 아다지오 같은 작품들을 이 영화에 너무 아름답게 또 슬프게 깔고 있는데, 그 음악조차도 연주가였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 스필버그에게 굉장히 많이 들려주면서 연주했던 그런 곡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스필버그라는 위대한 어떤 영화인의 아주 어린 시절의 어떤 디테일들이 흥미롭게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자극시키는 부분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이 영화의 각본을 썼던 토니 커시너와 스필버그가 뮌헨의 어떤 촬영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토니 커시너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 이야기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질문이 감독님은 어떻게 처음 어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묻게 되었고, 그때부터 16년간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필버그 표현에 따르면 마치 토니 커시너한테 상담을 받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자기의 내면한 아픔과 어린 시절의 야망과 호기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내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토니 커시너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라면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 이 작품을 무려 2021년도 가장 최근에 찍어서 2022년 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영화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사실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스필버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소설화하거나 영화화하는 많은 창작자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다 겪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 영화를 솔직하게 만들면
부모님이 혹은 자기 여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본격적으로 출발시키기로 하고 마침내 영화를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것에는 스필버그의 굉장한 용기와 사실은 정직성과 그런 솔직한 신경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름으로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라벨이 연기하는 스필버그의 어린 시절은 영화에서는 이름이 세미입니다. 그리고 스필버그라는 이름 대신에 영화에서는 파벨만, 그러니까 페이블먼이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세미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세뮤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슈무엘인데요. 슈무엘의 영어 표현은 세뮤얼이고 세뮤엘을 또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세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미 그 다음에 페이블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때 본인의 어떤 유대적인 정체성을 고스란히 집어넣은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제목까지 주고 있고 이 영화를 일종의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사용하게 되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벨만입니다. 영화에서는 계속 페이블먼이라고 이제 발음하게 되는데요. 이 파벨만에 대해서는 설명도 있고 제 추측도 있습니다. 파벨을 그대로 스펠링 그대로 FABEL로 읽게 되면 연극 용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극에서 기존의 어떤 극본이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을 만드는 극본가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연출가 입장에서 그 줄거리를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요약한 것, 그거를 파벨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요약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스토리를 그 연출가나 작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관 혹은 해석 자체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삶에서 이뤄진 사건들을 영화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해야 될 이야기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주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파벨이라는 이름을 가져온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에게 뭔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또 한 가지는 스펠링은 약간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페이블먼이라고 했을 때 페이블은 우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1960년대 초반쯤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그런 위대한 영화 감독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그 얘기만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것은 거의 모든 창작자가 겪는 어떤 창작에서의 어떤 딜레마라든지 혹은 그 앞에 선 삶과 그 삶에 대한 해석인 자기의 창작품의 관계에 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전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페이블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죠. 우화를 들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일 테니까. 이런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부분들 혹은 개인에게 일어났던 추억들, 이런 거를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고도 슬프고도 그렇게 다루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감동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일 텐데, 사실은 이 영화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여러 가지 복층적인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로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게 만드는 어떤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비극적인 삶을 어떻게 예술은 다룰 수 있는가라는 테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라는 것에 대한 성찰 혹은 숙고, 그런 결과물이 이 영화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안에서 스필버그의 어린 시절에 벌어지는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건을 다루게 된 이 파벨만스라는 영화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심지어는 낙관적으로까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은 삶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삶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화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혹은 아름답다는 이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영화가 놀라울 정도의 어떤 경이로운 시각으로 혹은 완성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